근데 투자를 한다는 건 굉장히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내가 어떤 아파트, 어떤 상가를 산다. 내가 어떤 주식 종목을 산다. 그런데 왜 우리가 경제가 어떻다, 유동성이 어떻다, 이렇게 좀 두루뭉술한 이야기, 큰 이야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주식 투자와 관련된 좀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오늘은 이 매크로 이야기입니다. 매크로를 내가 얼마만큼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좀 이론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이론적으로 시작을 해보면, 이과생들은 좀 익숙하겠습니다만, 주성분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PCA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야기하는, 이것 가지고 그 주식이나 채권을 한번 조사를 해보면, 가령 채권 같은 게, 채권이 몇만 종목이 있습니다. 몇만 개의 종목이 있는데, 각자 가격이 막 움직이겠죠. 매일 가격이 막 움직입니다. 이걸 다 모아놓고, 여기서 하나의 주성분을 분석한다. 공통 부분. 그러니까 이게 모든 몇만 개의 채권 가격이 그날 다 다르게 움직이지는 않았겠죠.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였겠느냐. 몇 퍼센트나 이 가격의 움직임이 전체 가격 움직임이 몇 퍼센트나 똑같은 요인에 의해서 움직였겠냐. 그 요인이 뭔지는 몰라도 하나의 어떤 공통된 요인이 있어서 그 요인이 이 몇만 개의 채권의 가격을 다 같이 움직였다. 이게 몇 퍼센트일 거냐를 계산을 해보면 채권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은 종목 단위로 볼 게 아니고 그냥 큰 거 하나.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 금리를 움직이는 핵심 요인이 뭐지? 중앙은행이 돈을 얼마나 푸냐? 중앙은행이 이번에 금리 낮추느냐? 정부가 재정을 얼마나 쓰느냐,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런 식의 매크로한 이야기가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90% 이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분석은 매크로하게 들어갑니다. 그 채권의 종목이 어떤 거고 이게 누가 발행했고 이거 보기 전에 경제가 어떻고 물가가 어떻고 중앙은행의 유동성이 어떻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근데 주식을 똑같이 한번 분석해 볼까요? 가령 우리나라의 종목이 2,000개가 넘는데 이 종목들을 다 펼쳐놓고 그날 가격이 어느 건 올라가고 어느 떨어지고 막 했겠죠. 그 가격의 변화를 하나의 요인으로 얼마나 설명할 수 있겠는가 주성분 분석을 해보면 이게 한 40% 정도밖에는 안 나옵니다. 놀라운 거는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대세 상승이다. 주가가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있죠. 과거에도 보면 많은데 그런 대세 상승 구간에서는 이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전체 주식의 가격이 설명되는 힘이 20%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주식시장은 종목 단위로 경제가 어떻고 성장률이 어떻고 물가가 어떻고 중앙은행 유동성이 어떻고 이런 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종목의 이야기. 이번에 실적이 어땠다더라. 이번에 그 기업이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했다더라. 소송이 걸려가지고 우발 채무가 발생할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주식시장을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주식 투자하는데 내가 왜 경제 성장률이 어떻고 물가가 어떻고 이런 고민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코스톨라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도 많은 걸 느꼈는데 그 코스톨라니 책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라는 책을 보면 그 1편에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분석할 필요 없고 그냥 전쟁 아니고 공황 아니면 경제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주식 투자를 하는데 무슨 이런 매크로한 이야기를 자꾸만 고민하느냐라는. 근데 지금 저도 그래서 그 이야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근데 왜 사람들은 지금 이제 전부 다 중앙은행 유동성 이야기하고 경제가 어떻고 이야기하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맨날 하죠. 주식 투자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꼭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성분 분석을 해보면 주식시장이 늘 이게 20%가 아니고 하나 요인이 20%밖에 설명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이게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확 올라가면서 60%를 넘어섭니다. 주식의 강세장에서는 개별 종목 스토리로 돌아가는데 약세장에서는 개별 종목들이 다 이런저런 약세 요인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경제가 안 돌아가서 물가가 어때서 중앙은행이 돈을 어떻게 해서 바이러스가 돌아서 이런 식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힘은 이런 매크로 힘입니다. 주가를 상승시키는 힘은 기본적으로 이런 매크로 힘보다는
개별 종목의 기업 이야기가 많고 마이크로한 이야기가 많고 주가를 하락시킬 때는 이 힘이 강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신경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해 보면 분명하죠. 그죠? 요럴 때는 종목만 신경 쓰고 요럴 때가 되면 내가 그때부터 매크로한 걸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채권은 늘 그래요. 늘 90%. 회사채까지 넣으면 미국 경우에는 회사채 움직임이 굉장히 좀 국채 움직임과 달라질 때가 많거든요. 회사채까지 넣고 해보니까 한 70%까지 떨어지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회사채까지 넣어도 90%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만 설명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이 기업이 어떻고 저 기업이 어떻고 국가가 지금 재무 상태가 어떻고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채권은 볼 필요가 없고 그냥 매크로만 보면 되는데 주식의 경우에는 채권은 매크로만 보면 되고 주식의 경우에는 어떨 때는 내가 매크로 신경 안 쓰고 경제가 어떻고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종목만 보면 돼요. 어떨 때는 종목만 보면 안 돼요. 이게 이 상태에다가 이 상태로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시장인데 나는 계속 뭐 저기 종목 이야기만 생각하고 있고 이러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 종목 이야기만 해야 되는 시장인데 여전히 뭐 경제가 어떻고 중앙은행 정책이 어떻고 이런 데 내가 신경을 너무 쓰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강시장에서는 경제가 어떻고 중앙은행 어떻고 그런 이야기는 20%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주식 투자할 때는. 자, 그러면 이걸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세장, 약세장이거든요. 강세장, 약세장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근데 이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강세장이냐 떨어지고 있으면 약세장이냐 이것보다는 제일 좋은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빅스, VIX 그러니까 볼러틸리티 인덱스 요걸 갖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1990년부터 이제 이 지수가 나오고 지금은 이거 가지고 선물 거래도 하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다른 상품들이 막 나와 있는데 그냥 이제 뭐 구글에 VIX 하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 25 정도가 되는데 과거 1990년부터 평균을 잡아보면 19 정도가 나옵니다. 그 20포인트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 보죠. 이걸 20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고 퍼센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20을 기본으로 봐서 20 밑에 내려가 있으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가가 올라갈 때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요. 변동성이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별 종목이 막 움직이니까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뭐 주가 지수가 하루 올라가는 0.2%, 0.3% 올라가는 것이 강세장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주가가 너무 안 올라간다. 이거 떨어지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주가 지수가 매일 0.2, 0.3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이거는 진짜 강세장이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주가가 하루에 뭐 4, 5% 올라갔다가 뭐 2, 3% 떨어졌다 이러면 이거는 약세장의 신호이게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거 올라가고 저거 떨어지고 어떤 공통된 요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얘들끼리 자기 스스로 막 이런저런 이유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거 올라가고 어떤 거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수 전체로 보면 주가의 상승폭이 굉장히 조금씩 나타난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떨어집니다. 변동성이 과거 평균치 20 밑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번에도 빅스가 뭐 3월 달에 엄청나게 올라갔겠죠. 뭐 80, 90까지 올라갔다가 쭉쭉 떨어졌는데 지난 8월 달에도 20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20에서 아주 강한 저항을 만나더니 이것도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못 내려가더니 다시 지금 25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여전히 주식 투자라고 주식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이 매크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공통된 어떤 요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주식시장이 약세장이 갈지 모른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20 밑으로 내려오면 매크로 이야기를 당분간은 안 들어도 될 것 같다라고 하고 그래 뭐 분기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네 또는 뭐 한 달에 한 번씩만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네 나는 그냥 종목만 신경을 쓰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게 빅스가 22회면 종목에 신경 쓰는 것만큼이나 이쪽에 매크로 중앙은행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과연 지금 중앙은행이 저런 정책을 해가지고 이게 과연 물가를 올릴 수 있겠는가 정부가 돈을 쓸 것인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되지 미중 갈등은 어떻게 되지 이런 식의 큰 매크로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가 완전히 다른 거죠. 마치 이제 잠자리가 유충되는 물 속에 있다가
잠자리가 돼서 나오면 물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상태와 이 상태는 완전히 다른 상태거든요. 완전히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할 때는 이것과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그럼 이제 이 상태와 이 상태에서 그러면 매크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경 써야 될지 빅스가 20m로 내려가거든 저 같은 매크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 달에 한 번 또는 분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좀 업데이트하는 경제가 좀 요즘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중앙은행이 지난번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뭐 바뀐 거 있나요? 이렇게 확인하는 정도면 되지. 그게 뭐 꼭 굳이 하나하나 따질 필요 없습니다. 물론 채권 하시는 분들은 1년 내내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어쨌든 공통 요인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한국은행이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 뭐 금리가 어떠느냐, 물가가 어떠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1년 내내 그것만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식 하시는 분들은 빅스가 20m로 내려가면은 종목에만 신경 쓰시고 매크로 이야기는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시면 된다라는. 근데 지금은 빅스가 20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경만 그렇게 쓰면 되느냐? 그 신경만 그렇게 쓰고 있으면 되고 다른 변화는 없어도 되느냐? 빅스가 20이 넘는다는 이야기는 이게 약세장이 들어갈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거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뭔가 좀 불안하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서부터는 개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확실성, 변동성이라는 건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불확실해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물론 불확실하다는 건 나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부터는 위험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달라진 개인이 다 다르거든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0,000원 드릴게요. 뒷면이 나오면 0입니다. 이걸 할 거냐 아니면 동전을 안 던지고 그냥 5,000원 드릴게요. 뭘 선택할 거냐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좀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빅스가 20이 넘었을 때 20이 밑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주식에 집중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빅스가 20이 넘을 때는 사람마다 자기가 각자 행동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이 빅스 20m로 떨어질 거고 경제는 좋아질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나는 불확실한 것들 배팅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이 주식 비중을 줄이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빅스가 높다고 해서 변동성이 크고 지금 주식 투자하는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뭔가 좀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게 20위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식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근데 나는 좀 예민하다. 그래서 뭔가 좀 불안하면 잠도 잘 안 오고 이게 뭐 일이 잘 안 되고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참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진다. 한 번씩 폭락할 때마다 내가 많이 힘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주가가 훅훅 떨어질 때는 주로 빅스 20 위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빅스 20 위에서는 이제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이죠. 내가 100을 하고 있다면 지난번에 한번 그런 계산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주식 투자 금액 100 이것도 개인의 영역이긴 한데 저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내가 얼마의 손실을 입을 수 있겠는가. 주가가 내가 투자했는데 한 30% 떨어지고 이게 1년 이상 1, 2년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주가 지수라는 거는 다시 올라오니까 그게 뭐 1년,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리더라도 다시 올라온다고 보면 내가 이게 이렇게 아주 운이 좋아서 요걸 피했을 수도 있지만 못 피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 손실 금액을 내가 이제 잡아보면 내가 뭐 한 1,000,000원 손실을 보고서는 뭐 1년이든 3년이든 버틸 수 있겠다. 그걸 굳이 손절만 하고 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 30% 떨어진 게 1,000,000원. 그래서 3배 법칙, 뭐 대충 3배를 적용하면 내가 3,000,000 원을 투자하고 있으면 주가가 어느 날 정말 심각하게 폭락을 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는 뭐 그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나의 투자 한도 100은 3,000,000 원이 됩니다. 20m로 내려가거든 이걸 풀로 활용할 생각을 하시라는 거고요. 근데 빅스가 20이면 이걸 내가 얼만큼 여기서 좀 줄여 넣는 것이 마음이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빅스 20위에서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뭐 주가가 더 올라가고 더 떨어지기도 하는데 나로서는 좀 마음 편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빅스 20위에서는 금액을 줄이자. 근데 저는 이걸 100 다 줄이는 거 원치 않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불안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또는 어떤 사람들이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주식을 다 줄여놓으면 그 말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세상이 나만 똑똑한 건 아니잖아요. 똑똑한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돌리고 있고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계속 쭉쭉쭉 개선되어 온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물론 한 번씩은 폭락하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전체 100에서 30 밑으로는 주식을 비중을 안 낮추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갖고 가야지.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 있겠죠. 내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믿긴 하는데 저 사람 말도 틀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정도 선은 최소한 유지를 하는 것이 세상이 나한테 뭔가 과실을 주는 게 주식이거든요. 주식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세상이 성장하는 거에 나도 동참을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일을 내서 동참할 수도 있고 내가 주식을 사서 동참할 수도 있어요. 기업이 돈을 벌면 그거를 배당으로 주든 아니면 주가 올라가서 그게 나한테 오든 뭐 자본 이득이 생기든 어쨌든 세상이 성장하는 것만큼 내한테 이득이 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장기적으로 그려보면 주식의 투자 성과는 채권의 투자 성과랑 좀 비슷하고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그동안 일궈온 과실을 근로자가 가져가고 주주가 가져가고 채권자가 가져가고 정부가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갖는 건데 누가 일방적으로 유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채권 투자를 가져가는 몫이 없긴 합니다만 길게 보면은 주식에 투자하나 채권에 투자하나 그 내가 이제 근로를 했거나 비슷하게 성과를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세상이 만들어 놓는 과실에 내가 같이 나도 주세요라고 하는 나도 권리가 있어요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권리를 증명하는 게 저는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나빠진다고 보이더라도 내가 100에서 30 이하로는 낮추지 마시라고 권합니다. 지금도 주식 투자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뭐 요즘 워낙 많이들 하니까 다들 관심을 갖고 계시긴 하지만 이게 선뜻 손이 안 나가요. 또는 과거에 이제 손실을 입었던 경험이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주가가 너무 높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물론 그래서 언제 진입할지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번 진입했는데 그때부터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또 나중에 이제 또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나면 그때는 불안해서 못하고 또 올라가다 보면 또 그때부터 관심이 갖게 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돼 가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게 좋은 시점에 오면 내가 주식 사야지 이러는 것보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스를 기준으로 해서 뭐 제가 너무 좀 기계적으로 말씀드린 경향이 있습니다만 확실히 주식 투자에서는 이때와 이때 상태 두 개가 확연히 저는 나뉜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목에만 집중하자 이런 뭐 편안하게 매크로 신경 쓰지 말고 종목에 집중하자 이럴 때는 아니고 좀 불안한 영역인 것만 맞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주식 투자를 0으로 하고 나는 현금만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세상이 또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세상이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은 동참하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